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각계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여러 시민단체에 참여해서 활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지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편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긴장 관계일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와 우리 시민사회의 관계가 아주 좋다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던 정부와 시민사회의 어떤 거버넌스 또는 협치관계 그리고 국정을 향해 동반해가는 그런 관계는 갈수록 강화되고 또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또 제도를 만들고 국가 자원을 배분하는 일은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지만 시민사회는 법 제도의 개선과 또 국가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요구하고 이끌고 동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그동안 국가에 대한 견제와 비판 또 대안 제시라는 중요한 역할을 누구보다 잘해왔고 우리 사회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경제정의, 양극화와 인권, 성평등, 환경, 생태, 소비자 보호, 남북관계, 글로벌한 기후변화 대응까지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되고 또 전 지구적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해졌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촛불의 염원을 안고 탄생했습니다.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매섭게 감시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동료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크지만 적대와 대결 구도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화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또 일상 속에서 실천이 되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상에서의 평화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발전소의 경영과 에너지 수급, 일자리, 또 서민들의 생계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전문가와 시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기구를 조속히 설립해서 대응을 해가겠습니다. 공정경제와 여성, 청년, 소비자 보호 문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일상에서 조그마한 불공정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공정경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외부 감시자가 되어주시고 또 여성과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갈등의 소지가 매우 큰 중요한 현안 과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일입니다. 지금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 체계 또 ILO 협약 비준 문제
노후소득 보장제도 개선 등에 관해서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국민의 삶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 없이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시민사회 성장 기반 마련을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고, 또 시민사회 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도 시민사회 수석실을 두어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와 정부, 국회, 그리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많은 시민사회 인사들이 진출하여 활동 중이기도 합니다.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협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곧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은 시민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될 것입니다. 안으로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고, 밖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은 단순한 비판자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주역이고 또 변화하는 사회의 주류입니다. 오늘 경청하는 자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의견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호철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예견하시는 대로 한 두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사법개혁 문제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은 큰 성과 없이 마쳤고,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부지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님께서 중심에 서시고 사법부와 행정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의미하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제도까지 사법부에게 일방적으로 맡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은 그 특성상 수사, 기소 등 검경의 업무까지도 포괄을 합니다. 따라서 범국가적 차원의 사법개혁 추진 기구가 사법개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개혁기구가 발족이 되면 국민 참여 재판 제도를 확대하고, 또 대법원 구성의 확대와 다양화, 또 사법의 지방 분권화, 그리고 군사법제도 개혁, 나아가서 사법행정의 개혁을 반드시 논해서 미완의 사법개혁을 완성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권력기관의 개혁 문제입니다. 지난 2월 15일 날 대통령님께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도 부처의 준비나 의지는 약하고 또 그 후의 대처도 부족하다는 것이 그런 또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좀 당정 협의도 활발히 하시고, 야당과도 적극 소통하시면서 또 국민들에 대한 홍보에도 큰 힘을 실어 주실 것을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가셔야 할 길이 멀고 또 어려운 길을 남겨두신 대통령님의 건강과 국정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자신의 문제와 다음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예를 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17개 시도를 포함해서 약 120여 개의 기초 시군구까지 청년기본조례와 청년정책이 확대되는 데 영향을 미쳤고, 전 정권에서 도덕적 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청년수당 직권 취소를 하겠다고 했던 전 정권에 맞서서 청년수당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청년들은 수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정부가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되게 단편적이라서 사회 이슈에 따라서 때로는 비정규직 문제였다가 때로는 젠더 문제 정도로만 해석이 될 뿐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청년위원회도 없어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이후에 누구와 소통을 해야 되며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길이 없고, 저희가 사실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하자고 1만인 서면운동을 벌이고 국회에 전달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 때문에 되지 않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이전에 수많은 부처와 수많은 비서관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으나 사실상 위원회도 없고 담당 비서관도 없고 담당 부서도 없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쟁점인지 저희는 전혀 전에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단체는 청년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를 기본으로 청년 문제가 일자리 문제에 한정되는 것을 넘어 청년을 사회 주체로 등장시키고 다음 사회를 위한 어떤 미래 사회 정책으로서의 청년 정책을 도입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도 행정 실무 중심의 논의에 빠져서 청년 정책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서 인천공항을 방문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청년을 반대하는 현상에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내줄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세대에게는 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걸 자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소대표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더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대통령님께서 직접 챙겨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